인도주의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 한국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격앙된 한국의 비약적인 군사력 발전은 동북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최근 국제사회가 한국의 폭발적인 군사력 증강에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이례적인 경고를 날린 것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과의 갈등으로 한국과 핵잠수함 사업을 논의하겠다고 선포한 프랑스마저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히며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을 노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동안 한국은 군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이유를 밝힐 때 중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언급하지 않고 주변국이나 독도나 이어도를 언급하는 등 최대한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의 그릇된 역사 인식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불법 조업 등에 대해서는 일본,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대응하긴 했지만 군사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자칫하면 중국과 일본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 나와 긴장감이 지나치게 고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방백서에는 한국은 적을 특정 세력이나 국가로 지칭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국 관련한 한국의 논조가 상당히 변했습니다. 특히 해군은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국과 일본을 수차례 언급했는데요. 해군은 동북아 영내 국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서 영유권, 배타적 경제 수용 및 방공식별구역 문제는 국가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단순히 주변국과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을 직접 언급하며 중국의 함정 항공기 활동,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향후 군사적 충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동해를 일본의 바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서해에서 중국 군사활동의 빈도와 강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준비하는 이유라고 밝혔고, 이와 관련해 경항공 모함은 증비의 정신으로 준비해야 할 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함정 활동이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는 것은 우리의 해양권익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에 중차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그동안 경항모를 추진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었는데 중국과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언급하며 명확하게 공표한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은 한국이 SLBM을 개발하고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육지인 북한을 상대로 왜 그런 무기들이 필요하냐라고 우려 섞인 의문을 품었었는데 그 답을 내놓은 셈이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태도를 한국이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항모 도입을 시발점으로 해서 양쪽에서 받는 압박을 깨트리고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는 결심을 드러낸 것이란 거죠. 이에 프랑스 외신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주변국의 힘과 권위에 대항하고 있다며 대서특필했는데요. 이어 독해진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는 것은 이미 세계 최대의 화약고인 동북아시아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길이라며 프랑스 당국이 한국의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항모를 갖겠다는 욕심은 국제적인 관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뉘앙스의 질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경항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한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발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한국의 도를 넘은 군사력 증강은 일본을 향하고 있었다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일본 반응 보겠습니다. 자, 한국이 이제 본심을 드러냈다. 우리는 한국의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위대는 한국의 공군과 미사일 전력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겠지. 그렇다면 우리도 한국처럼 SLBM을 같은 매각음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국가의 군사력은 경제력에서 나온다.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작고 약해 빠진 한국이 일본의 경제력 수준에 한 번이라도 대등했던 적이라도 있었나? 어쩌면 저것도 제발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종의 쇼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한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우리는 방위비 2% 정책으로 한국을 요리해야 한다. 언제까지 과거의 향수에서 머무를 수만 없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경제다. 나는 오히려 기시다가 한국을 과도하게 도발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군사력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한국과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경제 협력까지도 아예 안 할 것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다. 도대체 한국이 전쟁에 자신 있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은 점점 더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을 이기려면 한국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일본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중국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진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숨겨둔 무기라도 있는 건가? 한국은 전쟁에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자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거다. 그래야 한국인들의 분노를 풀어줄 수 있다. 한국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빈부격차 심해지고 있다. 완전히 대기업 총수와 그 몇몇 핏줄이 먹여 살리는 국가로 변한 것이다. 낙오된 한국인들은 분노를 풀 방법이 필요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을 화풀이 대상으로 만든 것이다. 한국인들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국인들은 30대로 접어들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자동차를 갖는다. 그것도 독일 브랜드의 차가 한국에서 인기가 많고 많이 팔리기도 한다. 값비싸기로 유명한 한국산 중형 이상의 차를 타는 사람들도 많다. 이게 어디가 가난한 거지? 경차뿐인 일본인들이 가난하다면 더 가난하다. 한국이 간접적인 전쟁 선포를 했는데 왜 미디어는 다 조용한 것인가? 정부도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한국의 부당함을 알려야 하지 않는가? 방위성은 당장 미국 국방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라. 지금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을 적으로 명시하면서 미국까지 적으로 돌린 것이다. 다케시마를 한국에 양보하자.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한국에 전쟁할 명분을 주는 일은 더 이상 그만하자. 한국은 지금 그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걸로 인해 전쟁할 계획을 짜고 있는 거다. 솔직히 한국이 예전 같지 않아 무섭다. 한국은 한 번도 일본과 전쟁을 암시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언제라도 한판 붙을 기세다. 한국의 군사력에 초조해야 하는 것도 지겹다.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닌 것처럼 단교하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단교를 하면 한국과 대만의 관계처럼 서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일본과 한국은 서로를 너무 많이 의식하고 양측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치권이나 국민들이나 그만하고 싶을 심정일 것이다. 한국에는 언제쯤이면 일본의 예의를 갖추는 대통령이 나올까? 어떻게 된 게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일본의 적대감을 표시했다. 한 번만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일본과 친해져 볼 생각은 없는 건가? 한국과 우리가 손을 잡으면 중국도 제압할 수 있다. 왜 양국은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걸어가려 하는 걸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